교재는 126페이지. 무형자산. 그래서 무형자산 파트 2도 한 1년에 2번 정도는 출제되는 것 같아요. 총 6번 중에. 저희 시험은 이제 2달에 한 번씩 짝수달에 있습니다. 그래서 짝수달에 거의 보면 첫 번째 주 아니면 두 번째 주 정도에 있어요. 그래서 무형자산인데, 무형자산은 아까 잠깐 설명드렸는데요. 1년 이상 보유해야 되고, 그 다음에 형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냐면 무자가 무슨 무자죠? 없을 무자죠. 그래서 시험 문제 쉽게 나오면 형태가 있다 없다로 구별할 때도 있어요. 시험 문제에 무형자산이라고 해놓고 형태가 있대, 이렇게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영업에 사용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모든 자산은 뭐가 있다고요? 효익이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효익. 그래서 효과 또는 이익이 있다. 그 부분 참고하시고. 그래서 보시면 거기 교재 보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무형자산은 물리적 형체가 없지만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식별 가능. 그래서 저희가 무형자산 외울 때는 이렇게 외울 거예요. 무형자산은 식별 뭐 해야 된다? 가능해야 된다. 그래서 이 식별이라는 뜻이 뭐냐면 회사하고 따로 떨어뜨릴 수가 있어야 돼요. 회사하고 같이 다니는 게 아니고 회사하고 따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그거를 식별 가능이라고 하고요. 요거는 2장짜리에 그대로 있을 거예요. 추후에 외울 건데, 영업권은 자가 창출이 안 되고 유상 취득만 인정된다. 또 영업권의 뜻이 뭐냐면은요, 우리 영업이 뭐죠? 장사하고 관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영업권이라는 게 뭐냐면 장사가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회사가 만약에 삼겹살을 파는 회사인데 삼겹살 파는 곳 중에서 랭킹 3위 안에 들어가. 그럼 장사 잘 되죠. 예. 그럼 우리 회사는 영업이 뭐 되는 거예요? 잘 되잖아요. 그걸 무슨 권이라 그래요? 영업권이라고 하는데 자가 창출은 안 돼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 회사 장사 잘 되니까 영업권 10억 이런 건 인정을 안 합니다. 왜 인정을 안 하냐면은 회사 내부에서 자유롭게 만들 수 있게 하면요, 어떤 단점이 생기냐면 회사에서 말도 안 되는 금액을 적을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리고 장사가 안 되는데도 장사가 잘 되는 것처럼 보여줄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회사 내부에서 만드는 건 안 되고 무슨 취득만 인정된다고요? 유상취득. 유상취득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어떤 A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A라는 회사의 가치가 만약에 1억이야. 근데 이 A라는 회사가 장사가 잘 돼. 그러면 1억에 팔라고 하면은 안 팔겠죠. 맞죠? 그래서 내가 A라는 회사를 만약에 1억 5천만 원 주고 샀어. 이럴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얼마 더 줬죠? 5천만 원 더 줬죠? 요게 무슨 건이 되는 거예요? 영업권. 왜냐면 내가 5천만 원을 더 준 이유가 뭐예요? 이 회사가 장사가 뭐 되니까? 잘 되니까. 예. 그래서 이런 것만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예. 내가 어떤 프랜차이즈나 이런 걸 만들어 갖고 반짝하게 한 다음에 다른 사람들한테 뭐 하는 거예요? 팔아버려요. 그래서 우리 KBS에서 7시쯤 하는 프로 있잖아요. 생생정보통인가? 그런 거 보다 보면 저도 이거 다른 분한테 들었는데 100%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내가 직접 겪은 건 아니니까. 생생정보통이나 그런 거 보다 보면 음식점 같은 거 종종 나오죠. 근데 이럴 때 있어요. 저 가격에 저걸 팔아? 네. 그래서 되게 저렴하다 라고 생각되는 음식점들이 있죠. 근데 그게 대부분 건물주일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장난치는 거예요. 무슨 장난치냐면 TV에 나오게 한 다음에 장사 잘 되게끔 보이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와서 그걸 사러 온대요. 그러면 TV에 나왔으니까 반짝은 잘 되잖아요. 그때 뭐 하는 거예요? 웃돈 주고 팔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장사가 잘 되니까 비싸게 팔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걸 무슨 건이라 그래요? 영업권. 그 다음에 무형자산도 감가상각을 하는데 직접법을 써요. 근데 요거는 신경 안 쓰셔도 되는 게 이거 컴퓨터가 해줘요. 그래서 나중에 한번 간단하게 설명은 드릴 건데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한다고요? 대부분 컴퓨터가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내용 연수는 20년 이내로 하라고 되어 있어요. 몇 년 이내요? 20년 이내. 그래서 20년은 넘기지 말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합리적인 감가상각 방법이 없으면 정액법 쓰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요건 무슨 뜻이냐면 아까 저희가 잠깐 정액법, 정률법, 연수학계법 잠깐 풀어봤잖아요. 그래서 감가상각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뭘로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러면 그냥 무조건 무슨 법으로 해라? 정액법으로 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개발비는 무형자산, 그 다음에 연구비 및 경상개발비는 판매비와 관리비.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 개발이 있고 연구가 있습니다. 요거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예, 그래서 그 연구는 뭐냐면 그냥 이거예요.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보는 게 뭐예요? 연구예요. 그 다음에 개발이 끝나면 요거는 판매가 가능한 겁니다. 그냥 이거는 되냐 안 되냐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종종 오해하는 게 연구가 끝났다 그러면 댓글에 뭐라고 다냐면 팔라 그래요. 근데 못 팔아요. 왜냐면 아직 가격이 너무 비싸요. 무슨 단계까지 끝나야 판매가 가능한 거예요? 개발 단계까지. 그래서 작년인가? 저거 나왔었거든요. 지금 이제 다시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 있잖아요. 작년에 코로나 그 먹는 약인가 우리나라에서 연구가 끝났다라고 발표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댓글에 사람들이 연구 끝났으니까 빨리 팔아라. 근데 지금 팔면 너무 비싸요. 이거 이제 가격을 떨어뜨리는 뭐를 해야 돼요? 마무리로 개발이 끝나야 판매가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도 실제 입는 컴퓨터가 있대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25kg래요. 25kg를 등에 메고 다녀야 돼요. 그 다음에 더 큰 문제가 뭐냐면 한 대에 1억 5천이에요. 1억 5천만 원 주고 컴퓨터 등에 메고 다닐 거예요? 아니죠. 그래서 지금 개발 단계 중이에요. 근데 무슨 개발하고 있냐면 소형화 시키는 거. 너무 무겁잖아요. 25kg면은 어마무시한 무게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뭐도 있냐면 이거는 우리나라 카이스트에서 연구가 끝났어요. 뭐냐면은 지금 우리 강의실 정도 되는 데다가 스마트폰 있죠. 이거를 어디에다 던져놔도 충전이 돼요. 그러니까 진짜 무선 충전. 근데 이거는 스마트폰 나올 때부터 연구를 했었어요. 무슨 연구를 했냐면 와이파이처럼 땡겨 쓰는 거예요. 핸드폰 충전을. 근데 이거 해결하는 사람이 떼돈 버는 건데 이거 해결이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뭐냐면 공중에 전기가 떠다니는 거죠. 근데 문제는 전기가 사람한테 좋아요, 나빠요? 나빠요. 사람 몸 통과하면은 어쨌든 안 좋아요. 그래서 그거를 누군가 해결한다면 떼돈 버는 거예요. 왜냐면 이미 와이파이처럼 전기를 땡길 수 있는 거는 어느 정도 연구는 끝났어요. 근데 이제 가장 큰 문제는 뭐예요? 사람한테 좋을 거냐 나쁠 거냐가 아직 연구가 안 끝났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누군가가 만든다 그러면 떼돈 벌 겁니다. 왜 그러냐면 휴대폰이 만약에 성공했어. 그러면 웬만한 가전제품들 다 들고 다닐 수 있어요. 소형화 시켜서. 맞죠? 왜냐면 핸드폰처럼 전기 뭐 하면 돼요? 끌어다 쓰면 되잖아요. 그래서 누가 만들지 모르겠지만 그거 만드는 사람 떼돈 벌 건데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전기 자체가 사람한테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건 맞으니까.
그래서 연구 그러면 아직 못 파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판매비와 관리비라고 적어드렸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비용 처리하라는 뜻이에요. 무슨 처리하라는 뜻이에요? 비용. 그 다음에 개발비는 왜 자산 처리하냐면 판매가 가능하면 효익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효익이 있어야 무슨 처리가 가능하세요? 자산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참고하세요.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요거 가지고 교재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요, 아까 식별 가능성 있었죠. 그래서 식별 가능성은 무형자산은 기업 실체나 다른 자산으로부터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분리. 그래서 분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회사하고 같이 다니는 게 아니라 따로 떨어뜨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저께인가 잠깐 설명드렸던 그 앗달 있죠. 네, 앗달도 그것도 무형자산이잖아요. 왜냐면 상표권이니까. 근데 그거는 따로 떨어뜨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회사에서 넘겨주고 다른 이름으로 바꿨잖아요. 그래서 그게 가능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통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미래의 경제적 뭐가 있어야 돼요? 효익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다음 것도 보시면 밑에 보시면 첫 번째로 개발비라고 있습니다. 무슨 비요? 개발비. 그래서 개발비는 말 그대로 뭐 하는 거예요? 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미래 경제적 효익. 그래서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취득원가를 신뢰성 있게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측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은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프랜차이즈. 프랜차이즈 뭔지 아시죠? 우리 많이 보잖아요. 프랜차이즈 업체들. 그래서 그 프랜차이즈도 결론적으로는 무형자산이에요. 왜냐면 어느 프랜차이즈냐 거기에 따라서 사람들이 많이 가는 곳 있고 적게 가는 곳 있잖아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요 옆에도 있는 뭐 스타벅스 같은 거 맞죠? 그러면 우리가 프랜차이즈 어디냐에 따라서도 가치가 높은 가치가 있고 낮은 가치도 있잖아요. 그래서 장사가 잘 되면 잘 될수록 프랜차이즈의 가치도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산업재산권. 산업재산권은 거기 밑에 있는 거에다 밑줄 좀 쳐주세요. 특허권, 실용신앙권, 디자인권, 그 다음에 아까 잠깐 설명드렸던 무슨 권이요? 상표권. 이런 것들을 다 합쳐서 산업재산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좋은 아이디어나 그런 거 있으면 특허청 들어가셔서 한 번씩 확인해 보세요. 왜냐면 특허 먼저 내가 잘 내면 그거 갖고도 돈 벌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특허권이 저거예요, 발명품. 그래서 요런 거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갑자기 막 아이디어 같은 거 떠오를 때 있잖아요. 그러면 특허청 가서 쳐보시면 웬만한 거 다 있어요. 근데 또 없는 거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좋은 발명품이나 이런 거 기억나는 거 있으시면 한 번씩 확인하셔서 특허청에다가 특허하시면은 돈 벌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저 예전에 회사 다닐 때 저희 사장님은 아니고 돌아가신 이제 사장님 아버님이 원래는 회장님이었죠. 과거에 원래 처음에 이제 창업주 창업주 그분이 일본에서 저걸 갖고 왔었대요. 뭐를 갖고 왔냐면 지금은 이제 많이 있는데 그 고깃집 가면은 고기 불판이 그 뭐냐 책상 밑에 들어가 있는 데 있죠. 책상 밑에 들어가서 그 연기 이렇게 빼는 거 있거든요. 그거를 우리나라에 제일 먼저 갖고 오신 분이었어요. 근데 술만 먹으면 그 얘기예요. 고깃집만 가면은
자기는 그걸로 돈을 못 벌었대요. 그러니까 뭐든지 다 타이밍이에요. 왜 돈을 못 벌었냐면 우리나라 외식 문화가 언제부터 발달했냐면 그 서울올림픽 이후에 발달했어요. 88년도 이후에. 근데 너무 일찍 갖고 온 거죠. 그래갖고 맨날 자기들 그걸로 돈 못 벌었다고 맨날 그 얘기 하시는데 뭐라든 타이밍입니다. 맞죠? 제가 봤을 때는 타이밍이 뭐든지 다 중요해요. 그 술만 드시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실용신앙권 있고 그 다음에 디자인권. 앞으로 이거 괜찮습니다. 디자인권.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앞으로 디자인권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에서 발달할 거는 솔직히 1인 가구 1인 가구 늘어나요 줄어들어요? 늘어나요. 더 늘어날 겁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것 중에 하나니까. 그 다음에 어르신 관련된 거. 왜냐면 노인 인구가 어쨌든 늘어나고 있는 건 맞으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자녀 관련된 거. 왜냐면 저도 자녀가 하나밖에 없긴 하지만 대부분 적게 낳다 보니까 낳으신 분들은 그 한 명한테 좀 올인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앞으로 돈 버실 거면 그쪽 세 가지인데 왜 디자인권이 괜찮을 거냐면 저도 혼자 산 적이 있지만 혼자 살면은요 물건 살 때 아기자기한 거 많이 사요. 가족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냥 큰 거 많이 사는데 혼자 있을 때는 작고 좀 귀여운 거 아기자기한 걸 많이 사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디자인권도 좀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아까 잠깐 설명드렸던 무슨 건이요? 상표권. 이런 것들은 만질 수 없잖아요. 만질 수는 없지만 가치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다음에 거기 기타의 무형자산에서 저기 마지막 줄에 요거에다 밑줄 좀 쳐주세요. 소프트웨어. 요것도 가끔씩 시험 문제 나옵니다. 우리 소프트웨어가 뭐 얘기하죠?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뭐요? 프로그램. 그래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뭐라고 표현해요? 소프트웨어라고 표현합니다. 그 부분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또 볼게 나머지는 크게 볼 것 같고 저기 127페이지에 저것 좀 봐주세요. 뭐 봐주시냐면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이라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슨 자산이요? 무형자산. 그거 좀 잘 봐주세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 옆에다가 요거 하나만 적어주세요. 뭐냐면 개발비. 그래서 내부적으로 창출한 것 중에서 유일하게 인정하는 거는 개발비밖에 없어요. 그래서 보시면 내부 창출이라는 건 다른 말로 자가 창출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우리 회사 내부에서 만드는 건데 되도록이면 개발은 외부 업체랑 해야 돼요? 우리 회사에서 해야 돼요? 우리 회사에서 해야 돼요. 왜냐면 이게 개발이 끝났다는 얘기는 판매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아마 뉴스에 종종 나올 건데 과거에도 많이 나왔었어요.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은 외부 업체랑 공동 개발을 했어요. 그러니까 돈을 주고 외부랑 같이 개발을 했는데 문제가 터졌어요. 언제 터졌냐면 개발이 끝나서 이제 주 회사에서 이 물건을 이제 팔려고 물건을 만들고 있는데 이 공동 개발한 회사에서 이 개발이 끝난 거를 중국인가 다른 회사에다가 팔아먹었어요. 그리고 소송 걸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런 개발은 외부 업체한테 맡기는 것보다는 내부적으로 뭐 하는 게 좋아요? 만드시는 게 좋아요. 근데 그건 딴 것 때문이 아니고 이거 다 돈이잖아요. 그 돈과 관련된 거니까 뭐 할 수도 있어요? 외부에 팔아먹을 수도 있다 없다? 있다. 불가능한 얘기 아니잖아요. 예, 돈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부 창출은 되긴 되는데 개발비만 되고 일반적으로 내부 창출은 안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가능한 거는 무슨 비는 가능하다? 개발비. 또 그거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128페이지. 128페이지 보시면은요. 영업권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권은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 영업에 대한 뭐를 사는 거예요? 권리를 사는 겁니다. 예, 영업에 대한 권리. 그러니까 결론은 우리 회사가 장사가 뭐 되고 있을 경우에요? 잘 되고 있을 경우에. 예, 그때 사는 걸 일명 뭐라 그래요? 영업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부분은 참고하시고. 거기 보시면 영업권이란 우수한 경영진, 뛰어난 판매 조직, 양호한 신용, 원만한 노사관계, 기업의 좋은 이미지 등 동종의 다른 기업에 비하여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특별히 유리한 사항. 그러니까 특별히 유리한 사항인데 결론은 우리 회사 장사가 잘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장사가 잘 돼서 다른 데보다 어떻게 할 수 있다? 비싸게 팔 수 있다. 영업권은 다른 무형자산들과는 달리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식별 가능하지 않으며 개별적으로는 판매할 수 없습니다. 왜냐면 이거는 회사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1억짜리 회사를 1억 5천에 샀다. 그래서 얼마 더 줬다? 5천만 원 더 줬다. 그게 무슨 건이 되는 거예요? 영업권. 그래서 우리 그 뉴스 같은 거 보면 M&A 한다라고 하잖아요. 다른 회사를 돈 주고 뭐 하죠? 사죠. 그때 보면은 그 회사의 가치보다 비싸게 파는 경우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시도했다가 실패한 적이 있는데 네이버에는 라인이라고 있죠. 라인 네이버 거죠. 근데 다음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다음이 한때 저기 살려고 그랬었어요. 카카오톡. 카카오톡이 지금처럼 발전하기 전에. 그래도 카카오톡이 괜찮다라고 했었을 때에 다음이 카카오톡 살려고 그랬었어요. 근데 그때 카카오톡이 어마무시하게 많이 불렀어요. 근데 아마 다음으로선 지금 후회하고 있을 거예요. 왜냐면 카카오톡이 지금 엄청나게 커졌잖아요. 이렇게 커질 줄 알았으면 뭐 했을 거예요? 돈 주고 샀을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부른 게 제가 알기로 조 단위로 불렀어요. 왜냐면 자기네들은 이러이러한 발전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카카오톡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돈 많이 달라라고 했었는데 다음에서 봤을 때는 너무 비싸지 않냐 그래서 사지는 않고 다음 쪽에서 이제 투자는 했죠. 그래서 저기 뭐지 다음하고 카카오톡하고 연동이 잘 돼요. 지금은 거의 로그인 할 때도 카카오톡 아이디로 로그인 가능하잖아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양쪽에서 손을 잡았기 때문에. 근데 원래는 살려고 그랬었어요. 근데 영어권을 너무 많이 불러서 실제 사지는 못했죠. 그 다음에 129페이지 상각. 여기 상각은 두 가지만 보시면 돼요. 거기 세 번째 줄에 보시면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그래서 20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그 다음에 거기 몇 번째냐? 둘, 넷, 여섯, 한 일곱 번째 줄 위에서부터 일곱 번째 줄에 보시면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무슨 법을 쓴다? 정액법. 근데 저희 5줄 외우면 이거 다 해결되긴 합니다. 그 부분은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쭉 넘어오셔서 부채 조금 보고 마무리할게요. 이번 시간. 그리고 줌 들으시는 분들은 제가 좀 전에 스캔해서 보내놨어요. 부채 파트. 그래서 그거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부채, 그래서 부채는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몇 가지밖에 없다고요? 두 가지. 그래서 1년 안에 할 수 있다. 그래서 무슨 부채요? 유동 부채. 그 다음에 1년 이후에 해야 된다. 비유동 부채. 이렇게 몇 가지로 되어 있어요? 두 가지. 그래서 우리 유동하고 비유동 나누는 기준은 몇 년 기준이라고요? 1년 기준. 그래서 유동이 많아. 그러면 1년 안에 갚을 게 많은 거고, 비유동이 많아. 그러면 1년 이후에 갚을 게 많은 겁니다. 근데 둘 다 안 좋은 거예요. 유동이 많든 비유동이 많든 부채가 많으면 좋은 건 아닙니다. 왜냐면 부채가 많으면 뭐가 많이 나가죠? 이자가 많이 나가잖아요. 그래서 부채가 많은 게 절대 좋은 게 아닌 게 지금 우리나라가 경기가 안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부채가 많아서 그래요. 왜냐면 이게 대부분 다 대출받은 거잖아요. 우리나라 부채는 꽤 많은 게. 그러면 뭐가 많이 나가요? 이자가 많이 나가잖아요. 원래 그 이자가 은행으로 갈 돈이 아니고 식당이나 아니면 뭐 이런 자영업 하시는 분들한테 갈 돈이 은행으로 가고 있으니까 이게 돈이 순환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만약에 내가 이자로 100만 원을 내. 근데 이거 이자로 100만 원 안 되면 그거 갖고 밥도 먹고 옷도 사 입고 놀러도 가고 해요 안 해요? 하죠. 근데 이자로 100만 원이 나가. 그러면 내가 쓸 수 있는 게 100만 원만큼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어디만 배부르고 있어요? 은행만 배부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은행 직원들 최근에 보면 명예퇴직 시킬 때 억 단위로 줘요. 명예퇴직금을. 억 단위로 줘요. 왜냐면 버는 게 많으니까 그럴 때 팍팍해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은행 직원들 중에 아직 젊으신 분, 한 30대 중후반, 이런 분들은 명예퇴직할 때 그냥 나와버리잖아요. 왜냐면 나중에 돈 없어지면은 돈이 부족할 때는 명예퇴직할 때 돈 많이 안 줄 거니까. 그래서 막 5억, 10억씩 받고 막 나오신 분들도 실제 있잖아요. 그럼 나올만 하죠. 왜냐면 나와서 또 딴 거 해갖고 돈 벌면 되니까. 그래서 그런 케이스들도 많이 있었죠. 근데 뭐 그건 이제 과거 얘기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유동부채에서는 저기에다가 밑줄 좀 쳐주세요. 나머지들은 수업 시간에 계속 보면 되고 6번의 예수금하고 7번의 유동성 장기부채 좀 봐주세요. 그래서 6번에 무슨 금이요? 예수금. 그래서 예수금은 이제 어디에 주로 쓰이냐면은요, 여기에 많이 쓰여요. 원천징수. 그래서 제가 앞으로 원천징수 나오면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어떻게 정리할 거냐면 줄 때는 예수금, 받을 때는 선납세금, 이렇게 설명을 많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앞으로 원천징수 나오면 많이 적을 거예요. 원천징수가 뭐죠? 원천징수. 이거 뭐와 관련된 거예요? 세금과 관련된 거예요. 뭐와 관련된 거예요? 세금. 그래서 우리 저기 뭐냐 회사 다니실 때 회사 다니면 회사에서 월급 받죠? 네, 월급 받을 때 소득세, 지방소득세, 4대 보험 떼요 안 떼요? 떼죠. 그걸 뭐라 그래요? 일명 원천징수 한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돈 받을 때에 그 월급이 원천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무슨 징수하는 거예요? 세금 징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월급 받을 때에 세금 내는 거, 그걸 무슨 징수라 그래요? 원천 징수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금은 주로 어디에 많이 쓰이냐면 일단 첫 번째로 건강보험. 그 다음에 건강보험 안에 요것도 들어갑니다. 무슨 보험이요? 장기 요양보험. 그 다음에 국민연금 내죠 우리. 그 다음에 고용보험 내요 안 내요? 내요. 그리고 주의하셔야 되는 게 산재보험은 100% 누구 부담이에요? 회사 부담이에요. 산재보험 내 월급에서 빼가면 안 됩니다. 왜냐면 산재보험은 누가 내도록 되어 있어요? 회사에서 내도록 되어 있어요. 왜냐면 산재라는 거는 회사에서 잘못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적용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산재보험은 100% 누가 낸다? 회사가 냅니다.
그리고 건강보험하고 국민연금은 반반씩 내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 월급에서 건강보험이 5만 원이 빠져나가 그러면 회사도 얼마 내야 되죠? 5만 원 내야 되죠. 그래서 실제로는 10만 원이 납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보험하고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반반 내고, 고용보험은 직원이 내는 것보다, 시험엔 안 나와요, 직원이 내는 것보다 회사가 내는 게 조금 더 많아요. 근데 왜 그러냐면 우리가 내는 고용보험은 실업급여거든요. 그러니까 실업급여는 반반씩 내요. 내가 만약에 내 월급에서 고용보험으로 1만 원이 빠져나가 그러면 회사에서도 실업급여로 1만 원을 내주거든요. 근데 회사가 왜 조금 더 내냐면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이런 교육 관련돼서 회사에서 조금 더 내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교육받는 거 내 자비도 들어가지만 국가에서 지원도 나오잖아요. 이 지원금 중에 일부는 회사가 낸 돈도 있어요. 왜냐면 회사에서 고용보험을 납부할 때 회사에서 조금 더 내거든요. 그게 이제 교육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이게 가장 좋은 거예요. 불가능한 얘기인데 모든 회사가 자체적으로 교육비를 내서 자체적으로 직원들한테 교육시키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근데 이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대기업들은 가능해요. 대기업들은 자기네가 교육센터를 만들어서 거기 와서 직원들 수업 들어라. 아니면 온라인 수업 같은 것들 듣잖아요, 실제. 대기업 다니면. 근데 그게 그런 데들은 가능하지만 중소기업들은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국가에다 세금을 내면은 국가가 그 세금을 걷어서 교육하는 데 이제 쓰는 거죠. 그래서 고용보험은 회사가 조금 더 내요. 그 다음에 우리 요것도 내잖아요. 소득세하고 뭐요? 지방소득세. 그리고 지방소득세라 그러면 헷갈려 하시는 분들 계세요. 이거 옛날에는 뭐라 그랬냐면 주민세라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주민세라고 안 하고 뭐라 그래요? 지방소득세라고 표현합니다. 그 부분은 참고하시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무슨 금이라 그래요? 예수금이라고 하는데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월급 받을 때 월급 명세서에서 빼가는 것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게 대부분 다 무슨 금이 되는 거예요? 예수금이 되는 겁니다. 예수금은 내 소득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떻게 돼요? 많이 가져가십니다. 회사에서, 그 국가에다 많이 내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 얘기는 매년 뉴스나 신문에 나오는데, 원래 세금은요, 세금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냐면 많이 버는 사람이 어떻게 내도록 되어 있어요? 많이 내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이 공정에 대해서 이해를 잘못한 게, 세금도 공정하게 내길 바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정작 그분들이 많이 버시는 분들은 아니에요. 왜냐면 많이 버는 사람은 그냥 많이 벌면 많이 내나 보다 이렇게 아예 인식이 되어 있는데, 댓글들 보면 가관이에요. 왜 내가 많이 버는데 많이 내야 돼?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은 세법에서 봤을 때는 그냥 아무런 값어치도 없는 얘기를 열심히 쓰시는 거예요, 댓글에다가. 네. 그리고 이렇게 되면 나라 망해요. 만약에 1,000만 원 버는 사람이나 100만 원 버는 사람이나 세금을 똑같이 내. 그럼 결론적으로는 망하자는 얘기밖에 안 돼요. 맞죠? 많이 버시는 분들이 많이 내게끔 되어 있습니다. 구조 자체가. 그래서 제가 저번에 설명드렸잖아요. 1,500 벌면 세금으로 한 600 정도 나가요. 월 1,500 번다라는 전제하에 세금으로 550에서 600 사이는 나가요. 많이 벌면 많이 내요. 우리나라 현재 최고 세율이 45%라니까요. 45%면 만약에 1억에 45%면 4,500만 원이 뭐예요? 세금이에요. 그래서 많이 벌면 많이 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버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세요. 돈 벌어서 세금만 내는 것 같다라고. 왜냐면 많이 나가니까. 근데 적게 버는 사람도 돈 벌면 세금만 나가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이제 결혼하기 전에 몰랐는데 무슨 요금 해서 계속 날라오잖아요. 전기요금, 수도요금, 가스요금, 그 다음에 재산 있으면 재산세, 자동차에 있으면 자동차세에서 수시로 뭐 날라오죠? 고지서 날라오죠. 그것만 내는 것도 바쁘긴 하잖아요. 그래서 세금 많이 내긴 하는데 우리나라가 외국에 비해서 아주 높은 건 아니에요.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소득세 최고 세율이 70%예요. 근데 거긴 왜 그러냐면 프랑스나 이런 유럽 국가들은 복지 국가라고 해서 복지가 잘 되어 있잖아요. 우리나라보다는 아직은. 그래서 우리나라도 최종 목표는 복지 국가잖아요. 그러면 세율은 계속 뭐 할 거예요? 올라갈 거예요. 왜냐하면 세금 없으면 뭘로 복지할 건데요? 집에서 내가 잠깐 쉬고 있어. 그러면 우리 지금 실업급여 주잖아요. 그 실업급여 뭘로 줘요? 결론은 다 세금으로 주는 거잖아요. 근데 세금이 없어. 그러면 뭘로 복지할 거예요?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가면 갈수록 세금은 오릅니다. 그래서 저도 최근에 이제 아시는 분하고 잠깐 대화를 했는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거는 끝났으니까 얘기하는 건데 1번을 찍냐 2번을 찍냐에 따라서 세금 내는 게 달라진대. 어디에서 이상한 얘기 들은 거예요. 1번을 찍든 2번을 찍든 3번을 찍든 앞으로 세금은 무조건 뭐예요? 올라요. 근데 이제 그 차이는 있죠. 뭐가 먼저 오를 거냐의 차이는 있지만 세금은 다 오를 거예요. 그래서 아마 요번 정권에서 저건 100% 할 것 같아요. 연금 손댈 것 같아요. 지금 풍기는 분위기로 봐서는 요번 정부 때 아마 연금 쪽을 손대지 않을까. 국민연금 쪽. 근데 제일 걱정되는 건 저도 거기에 해당되니까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 몇 세대면 국민연금 받죠? 65세죠. 그거 잘하면 68세로 밀릴 수 있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주특기가 이건 바뀌어야 되는데 무조건 맞는 얘기는 아니니까 우리나라가 OECD 가맹국이잖아요. 꼭 뭐 할 때 분리하면 그놈의 OECD 들고 오는데 OECD 가맹국 평균 연금 받는 나이가 68세예요. 그러면 우리나라도 선진국이니까 선진국에 맞춰서 몇 살부터 받자? 68세부터 받자. 이게 가장 만들기 쉬운 것 중에 하나거든요. 그거 아니면 세율 올라갈 거예요. 지금 걷는 것보다 뭐 몇 프로 더 걷자. 요 둘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분위기는. 그리고 이거는 확실해요. 뭐는 확실하면 많이 내고 덜 받는 걸로 바뀔 거예요. 근데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 자녀들이 없기 때문에 덜 내고 많이 받으면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200만 원 받아서 100만 원이 국민연금이야. 이런 시대가 올 수도 있어요. 왜냐면 지금 어리신 분들, 지금 자녀분들 커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애들 하나가 어르신 3명의 연금을 떠받쳐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1대1이 아니고 1대 다가 돼버린다고요. 그러면 세금을 어떻게 내야 돼요? 많이 내야 돼요. 우리나라는 그게 훨씬 더 심각하잖아요. 근데 그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제가 봐도 이 방법밖에 없는데 앞으로 대한민국에 외국인 분들이 늘어나실 거예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 인구가 줄고 있잖아요. 그러면 인구가 줄 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자녀를 출산을 많이 하든가 아니면 또 하나는 뭐예요? 외국인 분들이 많이 들어오게끔 넓히는 수밖에 없는데 우리나라는 후자로 갈 수밖에 없어요. 전자는 현재 상황에선 절대 불가능한 얘기니까. 왜냐면 제 주변에도 결혼 안 하는 사람들 많고 그 다음에 젊으신 분들하고 대화하다 보면 전 결혼 안 할 거예요. 이런 그 분들이 과거보다는 계속 늘어나고 있으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외국인 분들이 늘어나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외국인 분들 많아요. 제 친구도 참고로 필리핀 분하고 살아요. 12살 차이 나요. 근데 걔는 여동생이랑 13살 차이 나고 와이프는 12살 차이 나고 그 다음에 저 놀랬었던 게 저희 꼬맹이 어렸을 때 소아과 가잖아요. 소아과하고 산부인과 갈 때마다 놀랬어요. 왜냐면 일을 하니까 주로 토요일 날 많이 가거든요. 토요일 날 소아과나 산부인과 가보면 10명이 있으면 7명은 외국인 분이세요. 그러니까 외국인 분하고 이제 결혼하신 남자분들도 대부분 토요일 날 많이 오잖아요. 월화수목금은 일해야 되니까. 그래서 가보면 생각 외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더라고요. 외국인 분하고 이렇게 결혼하신 분들이. 그래서 앞으로 어쨌든 세금 관련돼서는 계속 이슈가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예수금 좀 잘 받으시고요. 그래서 예수금 그러면 누가 내는 세금이에요? 이분이 내는 세금이에요. 누구요? 직원. 그래서 직원이 내는 세금을 뭐라고 한다? 예수금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동그라미 7번 보시면 유동성 무슨 부채라고 있어요? 장기부채라고 있어요. 요거는 이해를 좀 하셔야 돼요. 이건 외우셔도 되는데 외우는 것보다는 이해하는 게 좀 더 좋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은요. 유동 그러면 몇 년 이내세요?
1년 이내예요. 몇 년 이내요? 1년 이내. 장기 그러면 몇 년 이후죠? 네, 1년 이후죠. 그래서 1년 이상. 그래서 유동성 장기 부채는 요때 쓰는 거예요. 비유동 부채가 유동 부채가 될 때. 그래서 비유동 부채가 무슨 부채가 될 때요? 유동 부채가 될 때. 그래서 비유동 부채가 무슨 부채가 될 때요? 유동 부채가 될 때 쓰는 게 유동성 무슨 부채요? 장기 부채. 그래서 비유동 그러면 몇 년보다 긴 거예요? 1년보다 긴 거. 근데 이게 몇 년보다 짧을 수 있죠? 1년보다 짧아질 때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만약에 돈을 빌렸어요. 그 돈을 빌렸는데 3년 만기로 해서 차입을 했어요. 그래서 돈을 빌렸어요. 그러면 우리가 계속 시간이 흐르잖아요. 시간이 흐르다 보면은 몇 년 이내가 되는 타이밍이 오죠. 1년 이내가 되는 타이밍이 옵니다. 근데 요거는 언제 쓰는 거냐면 요때 하는 거예요. 언제요? 결산 때. 그래서 결산 그러면 몇 월 며칠이라고요? 12월 31일이에요. 그래서 12월 31일 관련된 거. 그래서 참고하시고. 그래서 12월 31일 기준으로 했을 때 몇 년 이내요? 1년 이내가 되면은 그때 뭐라 그런다고요? 유동성 장기부채라고 하는데 요거는 요때 볼 거예요. 뭐 할 때요? 결산할 때. 그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결산이라고 적어 드리는 건 결산할 때 따로 봐요.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은요. 요거는 안 외워도 되는데 한번 좀 설명을 드릴게요. 좀 전에 제가 4대 보험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었던 요거 뭐지? 소득세하고 지방소득세 있죠. 요거는 100% 누구 부담이에요? 직원 부담이에요. 누구 부담이라고요? 직원 부담. 그래서 나중에 연말정산하면 돌려받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건 100% 누가 내는 거예요? 직원이 내는 거예요. 그래서 요 얘기는 아니고 4대 보험 관련돼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쉬었다가 쪽지 시험 보고 분개 풀게요. 그래서 우리가 4대 보험 그러면 대표적으로 건강보험 있고 아니다. 일단 이렇게 설명드려야 되는구나. 아까 직원이 내는 건 무슨 금이라 그랬죠? 예수금이라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요? 예수금. 근데 직원도 내지만 누구도 낸다고요? 회사도 냅니다. 그래서 회사도 내는데 이건 외우진 않으셔도 돼요. 과거에는 외웠어야 되는데 지금은 지문에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보험, 그 다음에 장기요양보험 포함입니다. 요거는 복리후생비로 처리해요. 뭘로 처리한다고요? 복리후생비. 복리후생비가 누구 위해서 돈 쓰는 거죠? 직원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대화하다 보면은 저는요 취업할 때 복지가 좋은 회사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 분들은 회사에서 이걸 많이 써야 돼요. 그리고 돈 없이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복지도 다 뭐예요? 돈이에요. 그래서 우리 회사 봤더니 복리후생비로 많이 쓰네. 그러면 직원 관련돼서 나가는 돈이 뭐하다? 많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세금과 공과로 처리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고용보험하고 산재보험인데 요거는 보험료로 많이 처리합니다. 근데 이거는 안 외우셔도 돼요. 왜 안 외우셔도 되냐면 회사마다 다 틀려요.
회사들마다 쓰는 내용들이 다 다르다 보니까 시험 때에는 줘요. 뭐라고 주냐면 복리후생비로 처리하시오. 세금가공가로 처리하시오. 보험료로 처리하시오. 이런 식으로 줍니다. 근데 이거 왜 줘야 되냐면은요. 어떤 회사는 다 복리후생비로 처리해요. 왜 다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냐면 이거 다 누구 때문에 나가는 돈이죠? 직원 때문에 나가는 돈이잖아요. 그래서 직원과 관련이 있다 그래서 뭘로 처리해요? 복리후생비. 또 어떤 회사는 다 세금가공가 처리해요. 왜냐면 이거 누가 갖고 가죠? 국가가 가져가잖아요. 그럼 국가한테 세금 낸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떤 회사는 다 보험료 처리해요. 왜냐면 우리가 보험이라는 건 현재 적용받는 거예요? 후에 적용받는 거예요? 후에 적용받는 거죠. 이게 대부분 현재보다는 미래하고 관련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다 보험료 처리하는 회사들도 있어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회사들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지문에 뭘로 처리하시오라고 안 주면 모두 정답 돼버려요. 그래서 요즘엔 무조건 건강보험이라고 나오면 복리후생비로 처리해라. 국민연금이라고 나오면 세금가공가로 처리해라. 이런 식으로 지문에 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외우실 필요는 없고 그냥 요런 게 있다 정도만 아시면 돼요. 그리고 아까 설명드렸지만 산재보험은 100% 누가 내는 거라고요? 회사가. 그 다음에 소득세하고 지방소득세는 100% 누가 내는 거예요? 직원이 내는 거예요. 근데 소득세하고 지방소득세 요 4대 보험 다 회사가 내주는 데들도 간혹가다 있긴 있습니다. 복지 차원에서 저도 지금까지 살면서 딱 한 번 봤는데 복지 차원으로 제가 다니던 회사는 아니에요. 제가 다니는 회사는 아니고 복지 차원으로 4대 보험하고 소득세, 지방소득세 다 내줘요. 네. 그런 회사도 있긴 있어요. 근데 거의 없죠. 네. 그 회사 이직률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낮아요. 왜냐면 회사 생활 해보신 분들은 다 알잖아요. 내가 월급 받으면 뭐 떼어요? 세금 떼죠. 근데 이거를 모든 세금을 회사에서 다 내줘. 그러면 내가 가져가는 돈이 똑같은 회사라고 쳐도 최소 2, 30만 원은 더 가져가는 거예요. 월로 봤을 때. 그러면 복지로 좋잖아요. 그러면 웬만하면 그만 못 듭니다. 왜냐면 다른 회사 가는 순간 내 월급에서 뭐가 빠져나가죠? 네, 돈이 빠져나가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어느 회사를 갔는데 이 회사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오래 다녀. 그러면 오래 다니는 이유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그게 꼭 좋은 이유만 있는 건 아닙니다. 저도 예전에 다니던 회사였는데 제조 회사였는데 거기는 왜 오래 다니시냐면 거기 생산 파트에 있는 분들이 나이가 너무 많아요. 다 40대 후반 50대 초반이거든요. 근데 40대 후반 50대 초반이 되면 이직하기가 어렵잖아요. 우리나라 구조상. 월급도 적은데 그냥 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친해진 다음에 물어봤더니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딴 데 가고 싶은데 찾아주는 데가 없대요. 내가 능력이 있고 기술이 있어도 한 40대 후반 50대 초반부터는 이게 딴 데 가기가 쉽지 않다고. 그래서 여기가 월급도 적은데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것도 있다고 이야기하시면서 예전에 그만뒀어야 된다고. 왜냐면 여기 그만두고 딴 데 가시는 분들은 막 5천만 원 6천만 원씩 연봉으로 받는데 거기 계신 분들은 연봉으로 한 3천? 3,500? 그랬거든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분들 경력이 대부분 다 20년이 넘어요. 네. 약간 좀 헐값으로 쓰는데 다 중소기업이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제가 다닌 몇 군데는 그랬어요. 그랬고 종종 이런 생각도 들어요. 국회에서 중소기업 관련돼서 뭔가 지원한다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회사에다 지원하는 정책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게 꼭 좋다라고 볼 수 없는 게 직원들한테 이게 안 내려가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어떤 거 지원을 할 때 직접 지원하는 것도 어떨까? 그러니까 그 사람 통장으로 바로 뭐 해주는 거예요? 꽂아주는 것도 그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정답은 없으니까. 그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12시 35분에 쪽지 시험 보고요. 그 다음에 분개할 것도 나눠 드릴게요.